안녕하세요. 초보 공인중개사 탈출하기 이준혁입니다. 이제 오늘은 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음, 제가 2009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 부동산의 99가지 설득 공식. 이거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들 이제 읽었던 책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영균 교수님이 저자셨던 거죠. 물론 그때는 인터넷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여서 그 광고를 조금만 내면 정말 손님이 금방금방 전화가 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조금만 인터넷으로 뭐 광고 조금만 하면은 손님이 전화 와서 뭐 여기 보여달라 저기 보여달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많이 손님들이 찾아왔었지만 계약을 못하는 손님은 여전히 계약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를 해주면서 제 사례를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중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유명한 자동차 판매원의 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어, 손님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면서 거부감 있지 않게 요즘 분양 회사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일단 사무실로 방문하세요 라는 말보다는 그런 말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제 오시고 나서가 설명드려서 계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개사라면 아파트 매물을 내놨으면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얘기하는데 자신감이 없죠. 특히 이제 이런 질문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건 모르죠.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겠죠. 라고 하면 당연히 손님은 안 사겠죠. 어, 근데 확실한 거는 아파트 가격은 물론 지금은 내려가는 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제 실제 손님 중에서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그 손님이 저희한테 찾아온 이유는 아파트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손님한테 제가 지금은 시기가 이르니까 조금 이따 사세요 라는 것보다는 손님 맞습니다. 지금 경기보다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졌을 때는 좋은 층을 구하기도 어렵고 어떤 매도인이든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시려면 지금 좀 가격을 흥정하셔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낫겠죠. 손님이 지금부터 경기가 떨어질 때까지 지금 2018년이면은 2019년이 보통 정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이 많아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저도 그 시대에 중개를 했고 지금도 중개를 하고 있지만 정작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비싸지만 가격을 절충해서 사신 다음에 다시 오를 때, 더 오를 때 팔거나 정말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매도시장 위에 왔을 때 그 가격을 파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하지만 호재는 없죠. 호재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은 반영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작정 기다리기라기보다는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래도 2년에서 3년은 걸릴 겁니다. 그죠? 그런 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손님 기다리세요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손님의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돼요.
2년 동안 가만히 있는다고 그 시간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주는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손님 기다리지 마시고 가격을 조금 더 절충하셔서 깎아서 사신 다음에 돌아오는 좋은 경기에 파십시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었고 그 손님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라고 하면 안 팔아요. 모든 손님들이, 물론 본인도 그렇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기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팔까요? 안 팔겠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살까요? 매도와 매수는 항상 늘 반대급부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거래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매도 시장과 매수 시장이 바뀌는 시기에 있죠. 물론 올라가는 아파트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정보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 잘 팔리는 쪽에서는 중개를 잘 할까요? 아니죠. 잘 팔리는 쪽은 가격 협상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잘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속내를 잘 얘기해주고 들여다보고 얘기해주는 중개사의 역량에 따라서 있죠. 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지면 제가 살게요. 가격은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럼 제 집이 아닌가 보죠. 끝. 집에 가죠 이제. 근데 그 손님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사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다른 부동산 가서 매매하시는 걸 보고 매매하시고 나오는 걸 봤죠. 계약하시고 나오는 걸.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저 설득 공식을 그래서 사게 된 거예요. 제가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저 책에 보니까 매도 매수는 늘 엇갈린 입장에 있고 중개사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안 사겠죠. 그 중개사를 신임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계약했던 계약서입니다. 에클라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삼성동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손님도 처음이었고, 이 2조에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2010년 4월 5일이면은 제가 중개한 지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때였어요. 이때 시기는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리먼 터지고 나서 매수자가 안 살려고 하는 시기였어요. 가격이 막 그 다음날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떨어지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주인분은 좀 있으면 오를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두 분의 마음을 흔드는 데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거죠. 이 손님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요? 네,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얼만큼 올라갈까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이런 공부는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원이나 옛날에는 지금은 어디로 있죠? 부동산 114가 이번에 그쪽으로 넘어갔죠. 저기 국민은행으로 넘어갔죠. KB부동산으로. KB부동산 거래시세표를 는 보셔야 되죠. 당연히 그런 건 보셔야 됩니다. KB부동산 거래시세표 부동산 114에 있는 그 시계표 같은 거는 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전세가율, 매매가율,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보시고 나서 손님 이 정도 봐서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손님 지금부터 2년까지 기다리신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무조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전화가 왔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손님 이 가격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차라리 그때 팔기가 분명히 사기가 힘들 겁니다. 그때는 매도인들이 안 팔려고 하니까요. 차라리 손님 입장에서 이 정도 가격을 절충하셔서 미리 사놓으시고 기다리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더 잘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그렇게 해서 팔아서 다시 내놓으시는 분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시차표, 시계표 이런 것들은 중개사로서는 대충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 다음엔 그걸 강의해야 되겠구나. 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 에클라트 아파트는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죠. 8년 됐나요? 이제 8년째인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뭐 당연히 고맙다고 하죠. 뭐 지나가다가 보면은 뭐 밥도 사주려고 하기도 하고 몇 천만 원이 그냥 올랐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요. 뭐 지금 제가 이거를 팔려고 해도 뭐 팔려는 생각이 없으세요, 아예. 그리고 저는 제 옆에 있는 직원한테도 아파트를 판 적이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중개사한테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개사가 이렇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는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파동에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파트가 지금 이렇지만 아파트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 에클라트는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미음자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전체형이. 그래서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약간 일장의 스탠다드 형식을 구하셨는데, 그 당시엔 디오빌이냐 에클라트냐를 두고 있어서 디오빌의 면적은 더 컸지만 에클라트가 입지면이나 구조면이나 그리고 안에 있는 미음자 있는 그런 구조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안에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어서 훨씬 이손님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에 있었단 말이죠. 손님한테 그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었지만 결정적인 거는 중개사들의 자신감입니다. 반드시 오릅니다. 떨어지겠지만 반드시 오릅니다. 그 시차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손님께서 이 아파트를 1,000만 원을 깎아서 나중에 2, 3천 더 벌어서 파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확실하게 팔아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 안 판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한테 안 팔겠다고 하시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팔겠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팔아야 될 것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웬만큼에서는 거의 다 팔아드렸어요. 제가 이거 2010년 동안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나요? 2010년 동안 쓴 저희 아파트 내부 말고 외부에 있는 계약서입니다. 저는 안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도 안에 있는 물건보다 밖에 있는 물건을 훨씬 많이 썼어요. 밖에 것만 한 80개 정도 그 당시에 계약을 썼습니다. 지금이 중개사가 더 많고 물론 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주변의 제 제자들이나 수강생들은 여전히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쓰는 편이고 지금도 멋진 중개 기법으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은 중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굳이 제가 일하지 않아도 제가 갖고 있는 매장으로 생활비는 일단 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책이랑 다른 사업 관련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중개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만 중개해요. 지금은 이제 토지 개발, 제가 지금 이제 한국토지연구원에 있잖아요. 그 토지 개발에 관련된 것들만 마케팅이나 혹은 그 기업 컨설팅 같은 것만 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20년 30년 선배들보다 수입이 적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저보다 중개를 더 안 했다고 해서 훨씬 잘하는 중개인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도. 근데 하나같이 똑같은 거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가 방대하게 많지만 중요한 거는 손님들은 대부분 분석을 잘 못하죠, 자료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들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주면서, 손님 보이시죠? 아파트 소폭 대폭 떨어지고 올라가는 요일 정도가 이 정도가 됩니다. 손님은 지금 이 시점에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매도인들이 안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혹은 매수인들이 안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팔기 딱 좋습니다. 서울 아파트 많이 올랐죠. 호재 없죠. 거품인 거 뻔히 알잖아요. 그죠? 서울 아파트 내려갑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전 사례를 보십시오. 2007년 말을 보십시오. 2008년 1월, 2월, 3월을 보십시오. 거의 최고점입니다. 손님, 지금 파셔야 됩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최소한 여기서 1억 이상은 손해보십니다. 5천이라도 깎아서 계약을 하십시오. 앞에서는 저보고 미친놈 뭐 한 놈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결국 다시 오셨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막 그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자신감 있게 어깨 딱 펴시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예측한 대로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손님이 원하는 전원주택으로 이동하십시오. 그 손님 같은 경우에는 팔려는 손님은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전원주택에 대한 땅이랑 좋은 사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가족들의 사진을 모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손님, 이거에서 2년 동안 손님이 고뇌하면서 팔지도 못하고 손님 월급이 그래도 저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400, 500 되실 거 아니에요. 뭐 임원이었으니까요, 그분이. 뭐 대충 계산해도 그분이 한 달에 500 벌면은 손님 10시간 일할 때 1시간당 손님의 1시간당 비용이 4만원, 5만원 됩니다. 하루에 20만원, 1년이면은 손님 연봉인데 그 4천, 5천 되는 거를 신경 쓰면서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빨리 파시고 마음 편하게 이런 곳에서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이 중개를 했었습니다. 매수인 매도자 입장에서를 이 방송 보시면 뭐 조금 쟤네들 저렇게 파는구나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중개사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좀 사러 갔을 때는 팔려는 사람 그 중개인을 통해서 어디든 고객은 가면 귀가 멀어지고 눈이 멀어지게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10만원짜리 휴대폰 하나 사는데도 여기 통신사 들러보고 저기 통신사 들러보고 1년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거 이익 보는 거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손님 지금 손님 고민하는 게 손님의 지금 4만원 5만원 차이를 결정내는 것보다 손님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차이 납니까? 기분 좋게 이거 그냥 쓰십시오.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너무 무리하게 깎아놓고 제 집이면 되겠죠 라는 손님이 많죠. 그런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아예 밑바탕을 이런 걸 깔아둬요. 참 진짜 답답하네요. 손님 만나기 전에 손님 만날 때쯤 이제 그런 멘트를 해요. 아니 제 저번 고객인데 망설이다 이번에 또 못 사고 혹은 뭐 이럴 때는 또 못 팔고 또 다시 팔아달라고 하는데 손님이 있어야죠. 그럼 손님이 그냥 듣고 있죠. 이 손님이 늘 저한테 제 손님은 때가 되면 나타나겠죠. 아니면 그거 제 집이 아닌가 보죠. 늘 이러시던 손님이었어요. 답답합니다. 늘 이래요. 그래놓고 늘 손해보세요. 그때 파셨으면 지금 1억은 챙기셨을 텐데. 참 제가 이거 알아봐 드렸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손님에 대한 중개를 시작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는 제 집이면 팔리겠죠. 제 집이면은 깎아주겠죠. 뭐 이런 소리는 많이 못 들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팁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써먹어 보시고 그거 효과 있던데요 그러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물론 사람마다 너무 제 목소리랑 이런 걸 똑같이 흉내내면은 역효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로 멘트 한번 잘 녹여보신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